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미안한데 이게 수업을 좀 제대로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수업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죠? 네. 자, 인상주의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봤고요. 지금도 뭐 세계에서 엄청나게 계속 뭐 미술 전시회를 하고 있고요. 특히 뭐 프랑스 같은 데 가면 이제 올셰 미술관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반드시 감상하는 게 하나의 관례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요. 자, 인상주의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뭐냐면 한순간에 인상만을 그리는 얼간이들 이렇게 표현을 누가 했습니다. 미술 평론가가. 이게 딱 보니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나쁜 내용인 것 같아요? 나쁜 내용인 것 같죠, 그렇죠? 비싸는 배요. 그때 당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게 실제 그 이후에 미술사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터너라는 사람은요, 인상파는 아닌데요. 그 인상파를 태동하게끔 만든 어떤 정신적인 지주,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요. 나는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나는 폭풍의 장면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결론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고 그런 그림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겠답니다. 상상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단 인상파가 태동하게 된 배경을 좀 알아보면요. 일단 제국주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영국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강대국들에 의해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쪽에 완벽하게 그냥 식민지 정책을 하게 된 거죠. 그 식민지 정책을 왜 했냐면은 거기 가면 뭐가 많아요? 값싼 노동력과 또 뭐가 있죠? 자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값싼 노동력과 값싼 자원을 엄청나게 수탈해 가지고 자기 나라로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장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물건이 싸지겠어요. 그리고 물건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량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이렇게 부를 쌓은 사람들을 이제 계층을 예자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들어봤잖아. 그렇죠. 부르주아죠.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귀족들이 소위 얘기해서 엄청난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이었는데 이제는 자본주의니까 돈이면 나죠. 돈을 갖고 있으면 귀족들이 향유하는 문화를 부르주아들도 충분히 향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림도 사고 문화도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보불전쟁입니다. 보불전쟁이 뭐냐면은 지금의 독일, 예전에 이제 프러시아 제국이라고 불렀거든요. 프러시아 제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프랑스가 졌어. 뭐 유럽의 전쟁사를 영국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프랑스가 누구를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완전 소위 얘기해서 완전 호구입니다. 호구. 영국하고 싸워도 무조건 지고요. 하여간 프랑스가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에 끝까지 저항했던 파리 시민들 3만 명이 한 명도 없이 모조리 몰살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파리 커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항상 그래요. 신기한 게 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뭔가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요. 그때 당시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하고 희망이 없고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도피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소위 얘기해서 로맨티시즘이 되게 득세를 했고요. 낭만주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파리 커민 이후에 바로 오늘 배우게 될 인상파가 나오게 됩니다. 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바로 카메라의 발명입니다. 이때까지 화가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누가 더 똑같이 그리느냐, 현실과 똑같이 그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원근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얘에 따라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화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먹고 살 게 없다. 정말 큰일 났다. 그때 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진이 보여주지 못하는 걸 우리가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인상파 화가들이죠. 자, 인상파 화가들이 또 태동하게 된 여러 가지 또 배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차입니다. 이게 바로 마니가 그렸던 기차역에 있는 두 모녀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게 기차는 보이지 않지만 기차가 내뿜는 수증기, 전기입니다. 기차가 왜 필요했느냐면은 인상파는 뭐야? 빛에 의해서
변화는 한순간을 그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내에서 그려야 되니 밖에 나가야 돼. 밖에 나가야 되지. 근데 나갔다가 그날 돌아와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제대로 이제 철도망이 깔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캠퍼스를 들고 붓을 들고 가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다시 저녁에 돌아오는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바로 이 튜브입니다. 그래서 르누아르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튜브 물감이 없었으면 모네도 세잔도 르누아르도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물감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안료가 있고요. 그걸 기름에 기어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화실에서 이걸 하면 되는데 이걸 들고 가는 순간 얘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물감이 굳죠. 그럼 그림을 못 그리죠. 그런데 튜브 물감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극성이 사라지게 됐다. 그래서 이 튜브 물감을 들고 캠퍼스를 들고 붓을 들고 기차를 타고 밖에 나가서 빛에 의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사물을 그리다가 그리고 다시 기차를 타고 다시 자신의 화실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받쳐주지 않았으면 인상파의 그림 그리고 인상파의 화가는 현재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인상주의는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얘들아, 나무의 색깔은 뭐죠? 갈색. 지금은 갈색이고 여름에는 어떤 색깔이에요? 녹색이죠. 근데 항상 녹색이니? 아니지. 왜? 빛이 어둡거나 빛이 밝아지면 색깔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화가들은 무조건 나무 하면은 푸른색, 갈색 그렇게 그렸는데 아니야. 너 똑바로 봐봐. 낮에 하고 새벽에 하고 저녁에 하고 같아? 빛이 다르지.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과학적으로 따져서요. 자, 우리 눈의 세포에는 이제 원추세포하고 관상세포가 있는데 원추세포는 흔히 얘기해서 이제 이 컬러를 보는 거야. 얘가 고장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생내. 그렇죠. 그 다음에 관상세포. 얘는 뭐냐면 빛이 밝고 어둡고 명암을 보는 거야. 얘는 색채를 보는 거고요. 그런데 저녁에는 얘가 활동을 잘해요. 얘는 빛이 있어야지만 활동을 해요. 원추세포는. 그러니까 저녁에는 보면은 모든 색깔이 어떻게 보이나요? 시커멓게 보이잖아. 그렇죠? 윤곽만 보이잖아. 왜냐하면 뭐만 활동해? 간상세포만 활동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인상과학자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빛에 의해서 우리는 시시각각 색깔을 똑같은 색깔을 보는 게 아니고 다 다른 색깔을 본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에 구유한 색은 없으며 같은 대상이라도 빛에 의해 변한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인상과의 바로 주 모티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게 뭐냐면은 그때 그 프랑스에는 이제 살롱 문화가 있었어요. 살롱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룸살롱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거예요. 이때는 뭐냐면 그 마담이 있어. 아주 그 소위 얘기해서 그 문화의 권력을 쥔 마담이 있어. 물론 여자죠. 그래서 인상과학자들 결국 이 마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던 겁니다. 이 마담이 아이고 예쁘다 해서 키워줄게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아직까지 우리 미술 체계에서 배우는 살아남은 유명인으로 살아남는 그런 화가가 되는 거고요. 이런 마담들이 눈에 띄지 않으면 완전하게 그냥 듣보잡이 되는 거죠. 이거 그때 당시 이제 그 대저택에 이제 마담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음악가도 모였고요. 이 음악가는 쇼팽입니다. 음악가도 모였고 그 다음에 화가들도 모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에 대해서 평을 해가지고 이 그림 띄워주자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위에서 이 그림이 파리시민들이 다 아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화에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초대받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만입니다. 인상과의 아버지 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어떻게 보니까 피리 부는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남자 같죠? 여자입니다. 재밌죠? 그리고 딱 보니까 타로카드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실제 타로카드의 그런 이미지를 차용을 했다니까. 그래서 르누아르가 혹평을 했다는 이게 무슨 그림이야 타로카드였죠.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비꽃 장식을 단 베르트 모리조라는 대개거든요. 마리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 근데 결혼은 자기랑 못하고 자기 동생이랑 못하고. 마네는 51세에 매독으로 죽었습니다. 이 정도 이제 배경지시 됐고요. 마네가 결정적으로 살롱에
초대받지 못하고 제대로 자기 작품을 출품받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줬죠. 뭐 때문에 그렇게 흥분했다 그랬죠? 사람들이 싫어했다 그랬죠? 여자가 그렇지. 맞죠, 그죠? 이 여자가 아까 전에 그 소년입니다. 동일 모델입니다. 자,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게 있는데, 자, 남자는 입고 있고, 여자는 벗고 있고. 그때 당시 이제, 이 사람들은 개성이 뭐일 것 같아요? 옷 잘 입었죠? 뭡니까? 도망아 보이죠? 뭡니까? 부르주아지. 그래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 부인 말고, 부인 외에, 소위 여친을 이렇게 하나씩 두는 거죠. 그런 모습. 근데 이게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남자는 다 입고 있는데 여자는 벗고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그때 당시 이 부르주아들한테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출품하면은 너 박살 내겠어 하여간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마네가 이 그림을 결국은 출품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 떨어진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전시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막 불만이 많으니까 나폴레옹 3세가 너희들 거 따로 전시해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모아서 전시했는 게 바로 인상파 화가들의 첫 전시회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이 마네의 대표적인 게 이제 올랭피아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점 얘기를 해줬죠. 어떤 차이점인가요? 어느 게 옛날 그림인가요? 1번 그림이 옛날이에요? 아니면 2번 그림이 옛날이에요? 2번이죠. 왜? 뭐 보고 알았어? 2학년들은 다 알지? 그렇지, 원건이 있지, 그치? 네. 원건이 그것도 뭐가 있어? 여기는 선 위주고 여기는 뭐? 색채 위주라고 그랬지. 미술은 크게 두 가지 방향. 선의 미술과 색채의 미술. 예전에는 이렇게 선의 미술이었는데 그 이후는 이제 간결한 색채 대비. 흑, 백, 흑, 백. 여기에 도형이 있죠? 흑, 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렬하게 색채 대비를 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그림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비교가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많이 벗고 더 사실적인데도 얘가 더 야해 보이죠. 이유는 뭘까요? 얘는 여신이잖아. 비너스잖아. 그럼 여신은 벗는 거 당연한 건데 얘는 실제 인물이잖아. 그리고 그때 당시 화가들의 어떤 뮤즈들, 그러니까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여인들은 파리시내에서 다 알고 있었어. 얘가 누군지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완전히 현실적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머리에 꽃을 꽂고 있죠. 꽃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나는 창녀다. 그걸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위 얘기해서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자기 머리에서 꽃을 뽑아가지고 손님한테 이렇게 줬대요.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죠. 그래서 이 그림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 이 그림은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요? 너희들이 딱 느끼시는 느낌. 사람이 많다. 사람이 많다 또. 색이 표정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안 좋죠? 그리고 중요한 게 앞면도 그렇지만 뒷면 보세요. 뒷면은 보니까 앞면은 이렇게 좀 당당하게 쓰이는 것 같은데 뒷면은 되게 등이 굽었죠. 사람이 초라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소위 얘기하면 스폰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술집에서 일을 하면요, 그러니까 몸도 같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피곤해 지쳐서 쩔어 죽겠는데 이제 또 자기 스폰서가 와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아주 제대로 잘 포착을 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술병과도 같이 자기도 전시되어 있는 하나의 물품, 상품이 지나지 않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도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현대인의 고독,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한 아주 수작입니다. 그 다음에 인상파 대표화가 바로 모네입니다. 모네 하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상파스러운 화가입니다. 딱 보니까 선보다는 뭡니까? 색채죠. 맞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림을 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해가 바로 뜨자마자 그 엄청난 그 광경을 시각에 딱 그냥 딱 들어오는 광경을 무지하게 빨리 그려내는 가장 인상파스러운 인상파 바로 모네입니다. 양산을 든 여인.
이 많이 그림을 딱 보니까 여기 그때 쌤님이었죠. 왜 이쪽 색깔이 푸른 색깔이에요? 그렇죠. 양산이 푸른색이기 때문에 빛에 들어오면은 당연히 푸른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렸다. 여기 눈코입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림.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햇빛이 강하면 또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말 있는 그대로 그렸다. 강하게 붙어치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 그렸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잘해. 파이팅.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흐 되게 좋아하고요. 한국 사람들. 또 누구 좋아하나요? 고흐하고 또 누구 좋아하나요? 한국 사람들 좋아하나요? 르누아르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키스 그린 사람 누구예요? 구스타프 클림트.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치?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도 제일 좋아해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일본에 유명한 르누아르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사랑스러워요. 그림을 보면 되게 너무 포근하고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실제 이 사람의 그림에 대한 주관이 그렇습니다. 그림은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난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은 뭐 현실의 어두움, 무거움 뭐 이런 것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보면 그냥 즐거워요. 얼마나 즐거워요. 사람들 이 표정 봐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사람들만 여기 모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르누아르의 그림을 좋아하는 게 참 많습니다. 자, 독사는 이런 것도 아주 유명한 그림이고요. 선상각기 점심.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나중에 르누아르의 선상각기 점심에 대한 그런 걸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럼 되게 재미난 정보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구도의 천재 드가. 드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데에서는 완벽하게 해방된 사람이죠. 되게 좀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특이한 게 그때 당시 인상파 화가들은 보통 빛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캔버스를 들고 나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주로 실내에서 그렇습니다. 실내에도 빛이잖아요. 실내의 빛은 어떤 빛인가요? 바로 조명이에요. 조명에 의해서 또 시각각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특이한 구도로 잡아가지고 그렸던 사람입니다. 발레 교수들과 이것도 되게 구도가 관점이 되게 멋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스타. 어디에서 본 것 같나요? 위에서 이렇게 봤죠. 위에서 카메라로 줌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그때 당시 이렇게 그린 사람이 없었어. 얼마나 대단한 거야. 전부 다 평면적이잖아. 캠퍼스 두고 하니까 전부 다 이런 모양 나왔는데 이런 45도 방향 이렇게 나왔죠. 실제 이 여인은 되게 아름답게 묘사가 되었지만 드가는 여성 혐오사였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결혼을 안 하고 여자를 증오하면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아마 자기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한테 아마 버림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그 뮤즈라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예술적 영감을 주는. 근데 이 예술적 영감을 주는 뮤즈가 한 화가에게만 준 게 아니고요. 여러 화가를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 서로 간에 얼마나 그 소위 얘기해서 연정 때문에 앙금이 많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 뒤에 남자는 누굴까요? 아까 전에 또 설명했잖아요. 스폰서야, 스폰서. 그러니까 직업은 발레리나 하면 되게 고귀한 직업이잖아요. 멋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닥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완전 프리마돈나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거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다 뭐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았다. 그런 의미라는 지금하고 아주 많이 달라진 거죠. 그 다음에 밝기를 표현한 천재 피사로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 인상파가들은 이제 빛을 그려야 되는데 빛을 그리려면은 물감으로밖에 그릴 수가 없잖아. 근데 물감으로 빛을 그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렇죠. 물감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된다? 어두워진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계속 딜레마에 빠졌어. 해결한 방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점 찍어서. 점을 찍으면은 사람들은 멀리서 보면 그 점이 합쳐져서 보이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응용했던 게 뭡니까? 바로 TV잖아요. 그죠? TV에도 색세포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세포가 얼마나 작으냐에 따라 가지고 요즘 그 스마트폰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뭡니까? 1300 화소 이렇게 바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 화소가 작으면 작을수록 되게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천재죠. 이때까지 그런 방법을 생각을 못 해냈는데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무조건 이제 점을 찍어내기 시작하는데 점 찍는 사람들 중에서 끝판왕에 있었죠. 누구입니까? 기억해라 빨리. 수혜라 맞습니다. 수혜라. 몇 년 동안 했을까요 이거?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점만 찍었어요. 점을 찍어가지고 이런 형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상파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색채인데 색채를 그리다 보니까 윤곽이 어느 정도 잘 나타내기가 매우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 점을 찍어가지고 윤곽까지도 표현한 인상파의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전성기, 그 다음에 종결자, 그때 당시 유럽의 챔피언. 근데 이 사람도 생각보다 매우 일찍 경사합니다. 하여간 재능 있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마구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음껏 해도 돼요. 이제 문화감상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수업을 끝마치는 걸로 해가지고 다 마치고